2021년 5월 22일 오후 3시 남양주시 진건읍 산흥리 야산에서 5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됩니다. 여성의 몸 곳곳에는 핏자국이 선명했고 목 뒷덜미와 등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여성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백주 대낮에 산책하던 행인을 살해한 것은 다름 아닌 개였습니다. CCTV 확인 결과 몸집이 큰 개 한 마리가 이 여성에게 달려들어 3분가량 집요하게 목등을 무는 장면이 녹화돼 있었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은 인근에서 길이 150cm에 체중 25kg에 달하는 사모예드와 풍산개의 믹스견 장군이를 포획합니다. 경찰은 즉각 장군이의 주인을 찾아 나섰지만 자신이 장군이의 주인이라고 밝히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인 없는 들개가 저지른 사망사건으로 끝날 뻔했던 이 사건. 2달 뒤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알파가 계속 파헤칩니다. 수사 초기 장군의 견주로 의심받은 것은 사고 현장 인근의 개 사육장 주인 A씨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고견은 내 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차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특이 반응이 나오지 않자 A씨는 용의선상에서 비편하게 됩니다. 게다가 A씨가 기르던 개와 장군이가 동일하다고 입증하는 일도 어려웠습니다. 사람이라면 지문이나 신분증, 유전자처럼 법적으로 신원을 밝힐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개에게는 식별칩이 있지 않은 이상 신원을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관련 기능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A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결정적 증거를 경찰이 입수합니다. A씨는 동네 주민 B씨로부터 농장에 개들을 공급받아 불법으로 사육해왔는데 장군이 역시 B씨로부터 입양한 개였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지시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당신이 준 개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진술해라. 차량의 블랙박스도 없애라. 이 통화 녹음을 결정적 증거로 본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사건 발생 1년 만인 지난해 5월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합니다. 진실공방은 법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유례없는 개 신원을 다루는 재판에 A씨와 검찰의 공방은 뜨거웠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개는 코가 붉은데 사고견은 코가 검은색이라며 다른 코 색깔을 증거로 들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장군이의 행동은 다른 진실을 가리켰습니다. CCTV 영상에서 장군이는 다른 들개들과 달리 A씨의 개농장 주변만을 맴돌았습니다. 장군이의 목에는 최근까지 목줄을 착용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두 개는 두상과 털의 특징, 귀의 길이, 수염 돌기의 개수와 위치, 노출된 수염의 패턴, 코 모양 등이 매우 유사하다고 인정된다. 결국 법원은 A씨가 장군이의 주인이 맞다고 판단,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A씨가 장군이의 주인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지만 개 신원 내조 사건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A씨와 검사 측이 모두 항소해 이달 7일부터 항소심 재판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A씨의 개농장으로 흘러가기 전 장군이는 이미 한 차례 인간으로부터 버려져 남양주시 보호소에서 머물던 유기견이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주인을 찾아갔지만 그곳에도 사랑으로 장군이를 보살필 주인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개농장에서 수십 마리의 개들과 함께 처참한 환경에서 사육되던 장군이는 사망사고를 일으킨 개가 되고 맙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장군이를 책임지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 안락사될 뻔했던 장군이는 현재 한 동물권 단체에서 인계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개물림 사고, 어쩌면 무책임한 인간이 초래한 비극일지도 모릅니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알파가 계속 파헤칩니다.